공중전이란 전투기 대 전투기의 대결이다. 두 대의 빠르고 민첩한 군용기들이 선회하고 회전하며 생존을 향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육중함 폭격기들이 이 싸움에 말려들면 결과는 보통 죽음으로 끝이 난다. 하지만 가끔 특별한 능력과 용기를 갖춘 폭격기 파일럿들은 이 승산 없는 싸움을 이겨내고 죽음의 공중전을 헤쳐나올 방법을 찾아낸다. 이제 우리는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통해 영웅적인 폭격기 파일럿이 되어 20세기의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들과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된다. 전투를 경험하고 전술을 분석하며 공중전을 재현해보는 것이다. 1942년 5월 8일 산호의 전투가 태평양 상공에서 격렬히 펼쳐졌다. 솔로몬 군도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려하고 있었던 일본군은 미 항공모함 그리고 그 함재기들과 태평양 전쟁에서 처음으로 전면전을 펼쳤다. 이 역사적인 전투의 한가운데 USS 요크타운호에서 출격한 SBD 돈틀리스 급강하 폭격기가 공격해 들어오는 외격기들에 대항하려 했다. 이것은 전투기들의 임무였다. 하지만 전투기들의 수가 부족했다. 이 편대를 이끄는 사람은 노련한 SBD 파일럿 스탠리 스위드 베타사 대령이었다. 정찰 10분 만에 그는 빠르게 다가오는 적기를 발견했다. 그들은 뇌격기가 아니었다. Suddenly, I saw a glint of sun on a bright metal, and I knew that they were coming. 치명적인 A6M3 제로 전투기 무리가 SBD의 후방 상공에서 빠르게 돌격하고 있었다. 완벽한 공격 위치였다. There were 9 of them coming down at a steep angle, firing 20 millimeters. And I knew exactly what to do to counter that attack initially. SBD가 그대로 직진한다면 그들은 먹이가 될 것이며 우선회를 한다면 민첩한 제로에게 꼬리를 잡힐 것이다. 이들의 유일한 선택은 공격으로 전환해 제로의 공격 타이밍을 끊는 것이었다. 베타사는 자선회를 지시했다. And I yelled on the turn, and nobody turned for me. 제로는 미군기들의 대형 안으로 들어왔다. 공중전이 펼쳐지자마자 4대의 SBD가 화염에 휩싸여 추락했다. 좌선회를 하던 베타사만 학살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로 한 대가 7시 방향에서 그에게 돌진했다. And he had been firing at me, but I dropped the nose and sharp under to my left. He came over the top of me. 스웨드의 노련한 움직임 덕에 제로는 지나치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느린 급강하 폭격기로는 제로를 따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제로가 자신의 앞으로 오도록 해야 했다. 튼튼한 SBD는 중력 압박이 강한 180도 선회를 간단히 해냈다. He had leveled off, and he was already coming back head on and firing his 20s at me. It was a dangerous weapon. 120 millimeter in your engine would do you in. The problem with now having a Dauntless SBD coming nose on with the Japanese Zero is that Japanese Zero has a 20 millimeter cannon, which has a much longer range than the guns on the SBD. 두 비행기는 서로를 향해 돌진했다. 베타사는 무슨 수를 써서든 적기의 표적이 되는 걸 피해야 했다. In this particular time, the proper maneuver is a skid to the left. 베타사는 왼쪽 발로 방향대 페달을 힘껏 찼다. 기수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며 날아드는 적기의 20mm 기관포탄을 피했다. 두 파일럿은 날개 끝을 맞대고 반대 방향에서 서로를 향해 일주했다. 그리고 600노트의 속도로 교차했다.
베타사는 한 번 더 교차하기 위해 반전을 했다. 하지만 뭔가가 잘못됐다. 적의 파일럿은 선의 정면 교차를 하지 않았다. 그는 베타사 위로 날았다. I thought at the time he must have been in communication with one or more, because he was immediately joined by a second fighter. You realize now he's in a 2 versus 1 engagement. We like to say 2v1 the hard way. He's the one aircraft versus 2 zeros. 수에서도 화력에서도 밀린 베타사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이 SBD 극강화 폭격기는 이런 교전용으로 제작된 게 아니었다. 더글라스 SBD 논틀리스는 미 해군에 가장 많이 배치된 극강화 폭격기였다. 450kg의 폭탄 한 개를 싣고 표적을 향해 날아가 거의 수직으로 급강하해 폭탄을 투하한 다음 블랙아웃에 걸리기 전까지 상승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비행기는 기수에 59경 기관총 2정이 고정돼 있고 회전형 쌍발 39경 한 정이 후미에 장착돼 사수가 사용했다. 전쟁 초기 6개월간 일본군 항공모함 함대의 거의 절반을 파괴하는데 SBD의 공이 지대했다.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SBD의 기체는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급강화와 급상승에 필수적인 12G의 하중을 견뎌낼 수 있었다. 또한 스위스 치즈 급강화 플랩이 달려 있었다. The Dauntless featured perforated dive flaps that allowed a dive to occur under slower speed conditions to allow the pilot more time and control to line up on a target when using a near vertical dive. 이런 특징 덕에 SBD는 우수한 급강화 폭격기였다. 하지만 오히려 이 튼튼함 때문에 가볍고 빠르며 치명적인 A6 M3 제로의 먹이가 됐다. 제로는 공대공 교전용으로 제작되었다. 전쟁이 벌어진 1006개월간 제로는 사실상 하늘을 지배했다. 제로는 SBD보다 약 1130kg이 더 가벼웠고 속도는 시속 160km가 더 빨랐다. 또한 이문의 20mm 기관포와 2정의 7.7mm 기관총을 탑재했다. SBD엔 기관포가 없었기 때문에 후방사수는 빠른 기동에선 사실상 무기력했다. 하지만 SBD의 중기관총이 표적에 제대로 맞으면 얇은 장갑의 제로에겐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었다. Lieutenant Vedasa could at least maneuver, stay alive long enough to get one well-placed shot on a zero. He has a good chance of shooting that zero down. 승산이야 어떻든 간에 베타사는 자신의 능력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공중전에서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2대의 제로가 베타사의 기관총 사거리 밖에서 수송되며 협공을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공격에 나섰다. 한 대의 제로가 그를 향해 달려들어오며 기관포를 난사했다. 베타사는 왼쪽으로 피했다. 그때 바로 앞에서 두 번째 제로가 빠르게 밀고 들어왔다. So here's one coming head on. The other is making a turn to get on my tail. What they did was to place me in a scissors, and I could see the pattern develop immediately. 베타사는 여기 있다. 제로는 여기와 여기에 있다. 이들은 베타사보다 2배속으로 날면서 속도를 이용해 브레이키 전술로 포위하려 했다. 베타사는 이 기동을 깨뜨리기 위해 정면 교차를 한 후 구지가 넘는 극심한 중력 압박을 받으며 반전 선회를 냈다. 기수에 탑재된 기관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로를 자기 앞에 두려고 하는 것이었다. 튼튼한 SBD는 이 비행을 견뎌낼 수 있지만 베타사는 아니었다. 구지의 하중이 가해지면 그는 몇 초 만에 시력을 일시 상실하는 블랙아웃에 빠지게 된다. 제로는 앞에서 번개처럼 질주했다. 베타사는 조종관을 잡아채 두 번째 제로와 다시 한번 정면 교차를 하려고 했다. 적기는 베타사의 비행술에 대응하려고 했다. Turning, jinking, changing its altitude, dropping, jerking the plane up,
pretty violent maneuvers, actually, to keep them from getting a sight on them. 제로는 이런 불규칙적인 비행을 따라가지 못했다. 구주의 선에는 제로의 날개를 찢을 수도 있었다. 이 전투는 베타사를 인간 한계의 끝까지 몰아붙였다. 바로 그 순간 베타사가 귀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또 다른 제로가 이 사냥에 참여한 것이었다. And there's a third plane joins in. And this guy comes from over, I see him coming from overhead, and he rolls over, comes down in a vertical. 스위드 베타사는 사방으로 가로막혔다. 그의 느린 SBD는 제로를 따돌릴 수가 없었다. 그의 생존은 이제 어떻게든 추격자들을 격추시키는 것에 달려 있었다. (1942년 5월 8일) SPD 돈틀리스 급강하 폭격기를 탄 스위드 베타사 대위는 세대의 일본군 제로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이고 있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두 대의 제로 전투기는 스위드를 앞뒤에서 몰아넣었다. 게다가 이제 세 번째 제로가 3시 방향에서 덤벼들고 있었다. 세 번째 제로는 스위드가 다른 두 대의 공격을 지그재그로 피하는 순간 급강하에 달려들었다. 적기들은 수백 발을 발사했고 몇 발은 베타사의 기체를 강타했다. 하지만 단단한 SBD는 계속해서 비행했다. 비행기의 뛰어난 능력 덕에 그는 계속 살아있었다. 하지만 급격한 선회를 하며 손과 발을 통제하려고 애를 썼다. 때로 그의 몸엔 450kg이 넘는 압박이 가해졌다. I was jerking that airplane and pushing it hard, diving wide open. And same thing on negative G's, positive G's. So as Lieutenant Bettis is fending off these attacks from the Zeros, he's just aggressively maneuvering his aircraft, which is going to put a lot of forces on the body. A lot of G's, positive and negative, so seat in the pants and then floating in your straps, followed by slips, kick him around the cockpit. 거친 선의 덕에 적기는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뒷좌석에 있는 후방 사수도 발포하지 못했다. 구주의 선회로 거의 블랙아웃에 빠질 상황이라 그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관총을 가눌 수도 없었다. The problem being he's strapped in and the maneuvers were so violent that he couldn't swing the gun, he couldn't get into position. So after fending off multiple attacks, basically he's just trying to force those Japanese Zeros into making a mistake. 스위드는 제로가 선회할 때 실수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정면 교차를 할 때마다 적의 파일럿은 대단히 작은 선회 반경으로 선회해야 했다. 너무 늘어지게 되면 스위드에게 꼬리를 내어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기동은 계속됐다. 그리고 스위드는 공격할 순간을 기다렸다. 전투는 17분이나 고통스럽게 이어졌다. 높은 중력 가속도의 선회 때문에 심장은 마구 쿵쾅대며 사지로 혈액을 펌프질했다. 극도의 피로로 인해 근육이 아파왔다. 그러나 계속해서 공격적인 비행을 해야 했다. On one particular one, he went out a little bit farther and I was able to pull up on his tail. 치명적인 실수였다. 베타사가 공격을 가했다. And I felt I got a pretty good burst on him. I see at this time he's smoking, so I figured it must have hit him. 스위드 베타사는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를 먹였다. 그러나 아직도 두 대가 남아 있었다.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수직으로 달려들었다. 적의 파일럿이 급강하를 하다 상승하자 스위드에게 노출되었고 그는 바로 공격을 가했다. 그는 상승해서 바로 기관총을 발사했다.
I was able to pull up into almost a vertical, and he was close at hand. He's at an angle, and he's making a turn up there, and I came up practically on his beam, and I got in a good burst on him, and then I stalled and dropped away. 베타사는 실속에서 회복했고 불타는 제로는 추락했다. 제로가 바다로 추락할 때 베타사는 하마터면 그와 충돌할 뻔했다. 두 번의 과감한 비행으로 반복되는 일본기들의 공격을 피하자 베타사의 생존율은 거의 반반이 되었다. 이제 남은 건 제로 한 대뿐이었다. This was a fight to the death. He's out to kill me, and I'm going to get him. 베타사의 느린 급강하 폭격기는 여기에 있다. 민첩한 제로는 여기에서 최후의 결정적인 정면 교차를 위해 베타사의 주의를 선회했다. He turned around, and he came back at me. And I thought that this time he'd been firing so many times, that guy must be out of ammunition. 하지만 그의 생각은 틀렸다. 제로는 여전히 SPD에게 기관포를 발포했다. 그는 왼쪽으로 미끄러져 제로의 치명적인 공격을 피했다. But he kept coming. I knew at that time he intended to crash me. 이 일본의 자사일 파일럿은 전속력으로 스위드의 SPD와 충돌하려고 달려들었다. At the last moment, I jerked the airplane, went into a vertical, and then rolled back. And as I rolled back, there was this tremendous clap as we passed. I knew I saw something fly off, and I thought, my God, I lost an aileron. 기적적으로 베타사는 제로와의 충돌에서 살아남았다. You would think that two aircraft closing at those speeds, probably combined closure rate of almost 500 miles an hour, and then any parts of the aircraft touching, you think it would be catastrophic for both aircraft. As it turns out, the ruggedness of the SPD ripped apart the Japanese Zero. I turned back on his tail, all right, and he's smoking. And he dove into the cloud about 1,000 feet below, and he disappeared. That was the end of the dogfight. 급강하 폭격기 한 대로 세 대의 제로를 격추시킨 후 요크타운 호에 착륙하자 스위드 베타사는 영웅이 되었다. 이 교전으로 그에게는 해군 수훈장이 수여됐다. Well, we often say in this business that we stand on the backs of giants. And no kidding, Tuna Vedasa is one of those giants to be able to execute the feat that he executed that day. 전투기 파일럿으로서 그의 재능은 명백했다. 스위드 베타사는 폭격기에서 전투기로 자리를 옮겨 USS 엔터프라이즈호에서 F4F 와일드캣을 몰았다. 1942년 10월 그는 단 하루 만에 일본군 비행기 7대를 격추시켜 다시 한번 역사를 창조했다. 하지만 태평양이란 무대에서 다른 대형 폭격기들은 여전히 벌떼 같은 일본 전투기들과 만나고 있었다. 공중전이란 전투기 대 전투기의 대결이다. 두 대의 빠르고 민첩한 군용기들이 선회하고 회전하며 생존을 향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육중한 폭격기들이 이 싸움에 말려들면 결과는 보통 죽음으로 끝이 난다. 하지만 가끔 특별한 능력과 용기를 갖춘 폭격기 파일럿들은 이 승산 없는 싸움을 이겨내고 죽음의 공중전을 헤쳐나올 방법을 찾아낸다. 이제 우리는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통해 영웅적인 폭격기 파일럿이 되어 20세기의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들과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된다. 전투를 경험하고 전술을 분석하며 공중전을 재현해보는 것이다. 1942년 5월 8일 산호의 전투가 태평양 상공에서 격렬히 펼쳐졌다. 솔로몬 군도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려하고 있었던 일본군은 미 항공모함 그리고 그 함재기들과
태평양 전쟁에서 처음으로 전면전을 펼쳤다. 이 역사적인 전 cannon, which has a much longer range than the guns on the SPD. 두 비행기는 서로를 향해 돌진했다. 베타사는 무슨 수를 써서든 적기의 표적이 되는 걸 피해야 했다. In this particular time, the proper maneuver is a skid. A skid to the left. 베타사는 왼쪽 발로 방향대 페달을 힘껏 찼다. 기수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며 날아드는 적기의 20mm 기관포탄을 피했다. 두 파일럿은 날개 끝을 맞대고 반대 방향에서 서로를 향해 일주했다. 그리고 600노트의 속도로 교차했다. 베타사는 한 번 더 교차하기 위해 반전을 했다. 하지만 뭔가가 잘못됐다. 적의 파일럿은 선의 정면 교차를 하지 않았다. 그는 베타사 위로 날았다. I thought at the time he must have been in communication with one or more, because he was immediately joined by a second fighter. You realize now he's in a 2 versus 1 engagement. We like to say 2v1 the hard way. He's the one aircraft versus 2 zeros. 수에서도 화력에서도 밀린 베타사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이 SPD 극강화 폭격기는 이런 교전용으로 제작된 게 아니었다. 더글라스 SPD 돈틀리스는 미 해군에 가장 많이 배치된 극강화 폭격기였다. 450kg의 폭탄 한 개를 싣고 표적을 향해 날아가 거의 수직으로 급강하해 폭탄을 투하한 다음 블랙아웃에 걸리기 전까지 상승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비행기는 기수에 59경 기관총 2정이 고정돼 있고 회전형 쌍발 39경 한 정이 후미에 장착돼 사수가 사용했다. 전쟁 초기 6개월간 일본군 항공모함 함대의 거의 절반을 파괴하는데 SBD의 공이 지대했다.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SBD의 기체는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급강화와 급상승의 필수적인 12G의 하중을 견뎌낼 수 있었다. 또한 스위스 치즈 급강화 플랩이 달려 있었다. The Dauntless featured perforated dive flaps that allowed a dive to occur under slower speed conditions to allow the pilot more time and control to line up on a target when he's in a near vertical dive. 의 한가운데 USS 요크타운호에서 출격한 SBD 돈틀리스 급강화 폭격기가 공격해 들어오는 뇌격기들에 대항하려 했다. 이것은 전투기들의 임무였다. 하지만 전투기들의 수가 부족했다. 이 편대를 이끄는 사람은 노련한 SBD 파일럿 스탠리 스위드 베타사 대령이었다. 정찰 10분 만에 그는 빠르게 다가오는 적기를 발견했다. 그들은 뇌격기가 아니었다. Suddenly, I saw a glint of sun on a bright metal, and I knew that they were coming. 치명적인 A6M3 제로 전투기 무리가 SBD의 후방 상공에서 빠르게 돌격하고 있었다. 완벽한 공격 위치였다. There were 9 of them coming down at a steep angle, firing 20 millimeters. And I knew exactly what to do to counter that attack initially. SBD가 그대로 직진한다면 그들은 먹이가 될 것이며 우선회를 한다면 민첩한 제로에게 꼬리를 잡힐 것이다. 이들의 유일한 선택은 공격으로 전환해 제로의 공격 타이밍을 끊는 것이었다. 베타사는 자선회를 지시했다. And I yelled in the turn, and nobody turned but me. 제로는 미군기들의 대형 안으로 들어왔다. 공중전이 펼쳐지자마자 4대의 SBD가 화염에 휩싸여 추락했다. 좌선회를 하던 베타사만 학살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로 한 대가 7시 방향에서 그에게 돌진했다. And he had been firing at me, but I dropped the nose and
or sharp under to my left. He came over the top of me. 스위드의 노련한 움직임 덕에 제로는 지나치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느린 급강하 폭격기로는 제로를 따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제로가 자신의 앞으로 오도록 해야 했다. 튼튼한 SBD는 중력 압박이 강한 180도 선회를 간단히 해냈다. He had leveled off, and he was already coming back head on and firing his 20s at me. It was a dangerous weapon. 120 millimeter in your engine or it would do you in. Problem with now having a Dauntless SBD coming nose on with the Japanese Zero is that Japanese Zero has a 20 millimeter cannon.